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때린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발표했습니다. 강력하게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그간에 설명드린 그 경제학 이론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강의 열심히 듣고 노트 열심히 해가지고 돌아가서 스터디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똑같아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자, 한번 보실까요? 경제 구조를 대전환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 그냥 모든 게 몰빵돼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자원 배분에 심각한 왜곡이 생겼다. 이것을 대전환해야 된다. 저건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 부동산 시장 이거를 띄우려고 건설토목 경기에 한국은행에서 M2 총통화량을 계속 돈을 찍어내 와가지고 이걸 떠받치고 있다 이거야. 미래산업으로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초과 자금 우리 1인당 1년의 GDP가 2,500조입니다. 그런데 총통화량이 얼마냐? 4,300조예요. 1,000조 아니지. 그 2,000조 가까이가 과다 통화량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야. 2,000조 가까이. 여기에 20%만 떼가지고 약 400조만 떼서 1년에 AI라든가 미래산업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자원 배분을 바꿔야 된다. 경제 구조를 완전히 대전환시켜야 된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M2 20%를 건설 토목에서 떼가지고 미래산업으로 전환시켜라. 중국은 다 4, 5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오늘 딱 받아들입니다. 박수 칩니다. 네, 정말 이재명 대통령 처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박수 칩니다. 그래도 따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 양반 언제 또 말이 바뀔지 몰라.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그냥 그렇게 말했더니 그런 줄 믿었냐 이런 식이잖아 항상. 박근혜를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로 믿었냐 항상 이런 식이야 이 양반은. 그래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 정도 말했으니까 본인이 말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더. 바람직해 일단은.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일단은 하면 박수는 쳐줘야지. 자, 부동산 거품 경제를 없애야 된다. 일본을 또 예시를 들었네요. 이웃나라. 20년, 30년 장기적인 거품 경제 때문에 그 거품이 꺼짐으로써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20년 또는 30년 일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35년이에요. 말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돼, 대통령은. 20년은 무슨 20년이야. 일본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지고 헤매기 시작한 게 1991년부터입니다. 1991년부터. 일본의 거품은 1985년 플라자 합의,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 소유주였어요. 그 호텔에 플라자 호텔. 거기서 미 재무장관이 일본 재무장관 불러가지고 독일 장관도 부르고 했지만 그날 바로 그냥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그날로 즉시 일본 엔화를 2배로 올려버려서 거꾸로 달러화를 절반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이 말이야. 일본 엔화를 2배로 올려버렸어.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공조해가지고 일본 엔화가 너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엔화를 올리고 있잖아요. 덩달아 그래서 한국 원화가 올라가고 이제 달러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보이고 있죠. 그때는 그냥 팔비 들어가지고 미국이 올려 2배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1985년도. 그때는 냉전시대 때예요. 우리나라는 전두환 군부 독재 때예요. 미소 간의 냉전, 이 충돌이 엄청났고 5년 후에 소련이 몰락했죠.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때입니다. 네, 그때 일본 정부한테 우리가 니네 나라 막아주는 돈이 얼마인데 경제 분야에 이것도 협조를 안 해? 왜냐면 그때 미국에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너무나 컸거든 그때. 일본 소니 워크맨 도요타 자동차 일본 제품이 미국을 휩쓸 때잖아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잘할 때인데 그러니까 달러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일본 값이 엔화가 싸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한다. 거꾸로 일본은 수출을 많이 한다. 이거 안 돼. 거꾸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나 심해. 바로 잡아. 해서 일본 엔화를 2배로 올려. 그러니까 거꾸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더 이제 잘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실물 경제가 그때부터 밑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도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일본은 인구가 1억 우리보다 한 3배 가까이 되죠. 1억 한 5천 가까이. 내수 경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보다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니까 일본 수출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수출이 박살이 나면서 그 도요타라든가 소니라든가 일본을 이끌어 나가던 그 글로벌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잃음으로써
더더욱이 그때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이렇게 실력을 다져야 되는데 쉬운 방법을 택했죠. 그 길을 포기하고 일본 엔화값이 뜨니까 그냥 부동산 투기를 해버린 거야. 기업들도.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하와이 땅을 전부 다 일본이 샀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일본이 샀다, 뭐 워너브러더스 뭐 등등 헐리우드의 미국의 주요 영화사도 일본이 샀다, 뭐 미국을 다 일본이 산다, 뭐 그때 막 붕 떴지 막.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빚잔치로 그냥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냐. 그게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부터 1991년 부동산 거품 경제가 터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본 이제 재무성이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그때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걸 두들겨 잡아야 되는데 그냥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막 부동산 투기 열풍을 더 부추겼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왜? 수출이 죽으니까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한국 정부하고 똑같아요. 그 바보짓 한 게. 그런데 일본은 85년도에 바보짓 했지만 한국은 지금도 바보짓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려고 그냥 부동산 거품 경제를 부추긴 거지. 저리로 그냥 저금리로 대출해라. 막 부동산 뭐 시행 뭐 그냥 뭐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그 돈이 전부 부동산으로 막 도쿄의 집값이 10배로 폭증한 거죠. 그때 도쿄의 그 룸살롱이 정말 흥청망청이었어요. 그 룸살롱에 근무하는 여직원들, 여자 종업원들이 그 부동산 시행사하고 이런 그 사업가들이 오면 그냥 팁으로 그냥 외제차 한 대씩 사주는 거야. 뭐 다이아 목걸이는 기본이고. 그러다가 6년 후에 터져버린 거지. 너무나 짜릿했던 그 마약의 중독. 이 히로뽕을 맞으면 왜 도느냐 하면은 그 맞았을 때의 그 극렬한 쾌감. 그거 때문에 이걸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막 본인이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하늘을 난다 이래가지고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고 하잖아. 이거 그 히로뽕에 중독되면 그렇거든요. 이게 부동산 거품이 히로뽕하고 마찬가지인 거야. 빠져나오기 어려워. 대한민국도 강남 집값 막 2배 못 빠져나오는 거야. 히로뽕이거든. 그렇지만 그걸 놔두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본인이 빌딩에서 떨어져 내려가서 죽던가 몸이 작살나서 죽던가. 그 히로뽕 환자들이 전부 다 극렬한 쾌락을 추구를 하죠. 또 히로뽕을 맞고 막 그 집단적인 난교에 막 한다. 결국은 그렇게 죽는 거야. 경제도 똑같습니다. 네. 일본이 그 6년간의 히로뽕이 터져가지고 35년간 지금 저 환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히로뽕에 이미 중독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정도의 히로뽕에 중독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끊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5% 정치 사기꾼, 강남 투기꾼이 히로뽕 맞고 엉망을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인제 아셨네. 뭐 세금 안 때린다고 막 우겨 사더니 갑자기 왜 며칠 만에 바뀌었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병철 TV 사이다에서 때리면 그 다음날 바로 반응이 온다. 그게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 이게 이제 일본의 그 거품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웃나라 일본도 20년 30년 동안, 그게 아니고 35년 동안 지금 부동산 거품 경제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치의 불안정성을 또 가지고 옵니다. 경제가 박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안정될 수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정책이 일관되게 정책의 안정성.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말은 뭐 보유세 때리고 양도세는 줄이고 그 MT 통화량은 더 줄여서 그 통화량을 20%를 이제 미래 산업으로 돌린다. 제가 말한 2+2 하면은 4, 2 보유세 2% 때리고 통화량 20%를 미래 산업으로 돌리고 하면은 세계 4대 강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병철이 대통령 하면은 벌써 잡았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일관되게 뭘 해야만 뭐가 되겠다. 이게 바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밀턴 프리드만이 제시한 샤워실의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일관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국민들이 다 눈치채 보여. 저 바보구나. 그러면은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습니다.